네, 이달 2일이었죠. 증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골디락스 스테이크에 대해 알아본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으로는 테슬라 그리고 한국 주식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꼽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테슬라가 오늘 S&P 500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학개미들 계속해서 머스크를 응원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머스크 승배 보유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은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한 첫날입니다. 하지만 6%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트리플 호재들이 있었죠. 예, 바이든 당선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경기 부양책 통과, 그리고 테슬라의 편입 이런 3대 호재가 있었는데요. 유럽 측에서 나온 악재, 영국에서 악재 때문에 이게 희석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별로는 우리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막판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서 막판에 3대 지수별로 혼재세로 끝나는 이런 양상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막판에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은행의 부분에 대한 자사주고 이렇게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제한 조치가 풀렸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집세를 못 내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대선 충당을 사토록 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1월로 집세 연장을 못하는 부분을 내년 1월 말로 연장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대선 충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의 자사주 매입의 제한 조치를 좀 풀리면서 금융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인을 빼면은 사실 3대 호재 요인들이 완전히 희석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 자체적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제공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다른 쪽 유럽 쪽에서 제공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코로나 변이 문제, 네. 변종 변이 문제, 한국경제TV에서는 변이 문제라고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변이 문제가 전염성이 원래 코로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영국이 국경 봉쇄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EU의 28개 회원국 중에서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27개 회원국은 전면적으로 영국에 대해서 국경 봉쇄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국과 관련돼 있는 국가들도 전부 국경 봉쇄 조치했습니다. 제가 영국과 관련된 국가냐면 영연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본토 이외에 다른 국가도 이렇게 국경 봉쇄 조치 당하다 보니까 50개국이 국경 봉쇄 조치하다 보니까 영국 경제의 네트워크를 볼 때는 영국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고립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풀풀 사재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이 의미가 큰 게 올해 말에 사실 영국과 EU 간에 발전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의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보여졌던 시각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에 아주 옹호하는 강경파에 해당되는 보리스 존슨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증시, 미국 증시에도 여파를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 게 아니고요.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의 58%, 파운드화가 한 13% 차지하다 보니까 이 약세를 하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했다. 사실상 파운드라든가 유로화의 하락폭으로 감안해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반사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 PD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네. 미국 측 요인도 상당 부분 많이 달러 약세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골드스테인과 패닉스테인을 설명하면서 테슬라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때 새로운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서 네. 골드락스 스테이닝, 그 다음에 패닉 스테이닝 해서 골드락스 스테이닝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 증시에서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증시를 떠나려 하는 시각이 있었고 증시에 머물러라 있었는데 그 머물러서 하는 시각은 사실 그 스테이닝이랑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스테이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골드락스 더 이상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없어서 증시에 이렇게 되는 시각을 사실 골드락스 스테이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이달 2일이죠. 골드락스 스테이닝일 때는 미국의 주식에서는 테슬라, 네. 한국의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하는데요. 의외로 삼성전자라든가 골드락스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워낙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골드락스 스테이닝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패닉 스테이닝도 좀 말씀드렸죠. 패닉 스테이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 아파트 하는데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높죠. 네. 근데 이제 팔고 나면 다른 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팔고 나면 양도세 내고 그다음에 새로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은행 대출분 있는 사람들은 갚고 하면 사실상 강남 아파트 가면 다른 일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겠습니다. 네. 그 일산 가격으로 볼 땐 갈 겁니다. 일산의 최근에서 보면 일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30평대에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친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정이 두터우신 이렇게 해서 분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쪽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니까 30평대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올랐다래요. 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이 창릉이라든가 뭔가에서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실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할 때는 네. 인접 중심으로부터 인접 지역서부터 이렇게 개발돼야 사실 뒤늦게 개발되는 부분과 선 개발단 간에 이렇게 차이가요? 차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그것이 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필터링 이펙트인데요. 이거는 저쪽에 일산부터 많이 개발해 놓고 창릉을 서울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일산 지역이 확 죽었던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건 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산 시민들이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반란일까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시각도 나타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 네. 이렇게 서운함을 좀 많이 달랬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사실 강남 아파트를 팔 때에는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패닉 스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골드락스 스테이닝에 추천했던 테슬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때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던 부분이 골드락스 스테이닝, 패닉 스테이닝 이 용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공교롭게도 골드락스 스테이닝에 이렇게 추천했던 시각과 네.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가 테슬라 이제 S&P 지수 500에 편입됐으니까 테슬라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죠. 저랭코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시청자분한테 웃지 말아야 돼도 웃음을 질 거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웃음을 짓지 않는 거 보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식 많이 올랐죠. 한 연초 대비해서 한 780% 정도 올랐으니까. 네. 8배 정도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단계로 보면 3월 18일 날 정확히 3월 18일 날 72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1단계로 올라왔을 때는 지난 8월 말 500달러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이후에 9월에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30% 급락했죠. 그래서 이것이 테슬라의 급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빵스라든가 마가업종 같은 미국의 기술주에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9월 이기설 이게 나돌았던 때가 9월 초반이었었죠. 그때도 아마 방송에서 위기설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위기설은 사실 일부 사람들이 비관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위기설이 남을 때는 시장의 자정적 기능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런 쪽으로 진단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월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술주의 9월 위기설이 나왔던 때입니다. 이때서부터 주춤해서 테슬라 주식이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갈 때는 지난 11월 16일 S&P가 500 지수에 편입한다 하는 것이 네. 확정됐죠. 오늘 편입됐습니다는 그 위에 한 70% 정도 급등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주식을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한국 주식의 이렇게 상대적인 대체 투자 제휴를 감안해 볼 때에는 코로나 직후에 프랑스라든가 마가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차익을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그 위에 이런 프랑스라든가 마가업종이 주가 절대 지수는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에서 실제로 그 테슬라를 제외한 프랑스라든가 마가트 업종 T자 포함해서 마가트 업종 포함한 마가업종들은 그렇게 수익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테슬라 주가만큼은 7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그 테슬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에 편입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좀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중에서 지금 JP모건이 가장 활짝 웃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사실 그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S&P 지수 편입 이후에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극각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780달러, 지금 650달러대죠. 780달러. 오늘 마감이 한 650달러 정도 되죠. 근데 780달러를 그 제시해서 지금 그의 그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목표가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테슬라가 이렇게 관련돼 있는 고객들한테 테슬라 주식을 사줬다면 굉장히 이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좀 웃음꽃, 지금 전에 거 말씀대로 웃음꽃을 지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90달러로 이렇게 제시했죠. 네. 이때에도 이게 한상춘 논설위원이 주식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이게 테슬라 목표가를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양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에 해당되는 골드만삭스가 한쪽은 780달러, 한쪽은 90달러 그 달러가 추천해서 상당히 대조가 된다. 이게 테슬라의 주가의 실체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베런지가 매년 이맘때쯤에는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네. 2021년에 내년에 그 10대 유망 종목, 미국의 10대 유망 종목입니다. 여기에 추천원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테슬라를 배제시켰습니다. 애플과 구글이든가 다 이렇게 알파벳이라든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는 사실 테슬라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베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이 기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서로 그때 당시에 채권 관련된 모델이든가 이런 쪽을 같이 협약해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상당히 좀 그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그 대우경제연구소의 글로벌 감각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했던 그런 쪽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이 베런지가 이렇게 내년도에 10대 영화에서 테슬라를 빠졌다 하는 측면도 상당히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오늘 S&P 지수에 500이 편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한 6% 넘게 떨어지는 데는 예. 이 요인도 컸다 하는 것을 이 요인도 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780달러, 이것도 한 2주 전입니다. JP모건 90달러, 그리고 베런과 관련돼서도 내년도에 이렇게 배제시키는. 근데 다른 쪽에 아까 그 박홍 캐스터가 5시 30분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또 네. 다른 쪽에서는 내년에 테슬라를 좀 많이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눈 사항인데요. 어떤 쪽을 주가 평가 지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나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JP모건처럼 펄이든가 PBR 것처럼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 소위 주가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실적 같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쪽을 중시해서 지금의 테슬라의 그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지금의 주가가 650달러입니다는 사실 그 펄로 기준을 할 때는 테슬라의 그 이렇게 실적이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적정 그 PER이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90달러대까지 낮춰 잡는 것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향적이죠. 전향적인 시각에서 지금은 그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다 해도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가 있으면 이것을 테슬라의 주가 상향으로 용이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증시를 얘기할 때 동학개미, 로빈 후드 같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은 것과 함께 주가 평가 지표에서 PER과 PBR에 고착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새로운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PPR, 그다음에 PDR, 특히 Price to Dream Ratio 같은 이런 새로운 평가 지표가 나오는 것도 올해 한 해 증시를 코로나 증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네. 사실 요인으로 지적해야 되는데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가 평가 지표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되는 것도 사실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평가 지표 잣대를 본다면 지금의 기업 매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게 받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미래에 대해서 테슬라 회장인 머스크처럼 항상 어려울 때도 웃음을 띠고 어려울 때도 이상을 제시하고 어려울 때도 꿈을 갖는 이런 쪽은 미래의 잠재 가치를 사실 높이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시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골드만삭스처럼 780달러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관념에서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차트라든가 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보면 야, 테슬라 주가 지금 퍼상으로 보면 몇 배입니까? 한 800배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퍼라든가 이런 걸 개인적인 한 사람은 자 800배를 쫙 해서 고평가할 때는 이게 100달러 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한국경제TV에서도 PPR, PBR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아니고 차트라든가 PER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도 테슬라의 주가 앞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리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메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S&P 편입이 확정된 네. 지난달 사실 18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회장인 머스크가 이달 1일 날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메시지가 지금 S&P 편입되고 난 이후에 뒤늦게 화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봤더니 테슬라 주식은 수플레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네. 이게 테슬라를 좀 이렇게 직접 오너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수플레. 그래서 저는 이 수플레가 뭘까 하는 측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좋아합니까? 디저트인데요. 네네. 네. 저는 이걸 수플레는 뭔가 좀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이게 뭔가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들겨 봤습니다. 네이버를 두들겨서 방송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네. 계란 시청자 여러분 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설탕과 밀가루로 구운 디저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이 빵의 특징은 각 구웠을 때는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굉장히 맛있다 그랬지만 식으면 한순간에 주저앉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경제TV에서 이걸 얘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결과적 수프레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쭉 해서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만 어느 한순간에 푹 꺼진다. 네. 프레시 크래시. 사진이 찰떡할 때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머스크 테슬라의 오너에 해당되는 머스크도 테슬라의 주식에 대해서 본인도 이런 쪽의 표현으로 보면 본인도 본인도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사실 의아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의 테슬라 주가 앞날과 관련해서 뒤늦게 화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성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월가에서 보면 극과 극은 다르지만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S&P 편입 이후에 70%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오너에 해당되는 애사심을 누구보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직원들한테 주가가 이렇게 기업 매출이 이상으로 이렇게 전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테슬라 임직원들이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다 매출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때는 자 테슬라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네.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왜 스폴레 같은
이런 존재를 얘기해서 투자 심리를 꺾어놓느냐 그렇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S&P에 테슬라가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기대와 달리 한 7% 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슬플이라는 얘기가 뒤늦게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뒤늦게 화두가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너 입장에서 이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 주식이 수플레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 그만큼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서학 개미들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나에 들어오는 수익이 높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식대로 기업들의 그 테슬라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게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재산 증가한다는 기대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 불안감도 그렇죠. 그만큼 가중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통계학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은행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의 제한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나오고 골드만삭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은행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스트레스 지수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는 원래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금융위기 당시에 이거 만들어서 지금은 보편적 자체로서 투자 대상의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해서 스트레스 테스팅을 지금 하는 이렇지면은 원래는 스트레스는 물리학에서 철회에서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지금 상태에서는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나 딱딱해서 망치를 두들기면 사실 강한 상태에서는 초반에 끔쩍 안 하지만 계속해서 두들기면 피로감에 의해 가지고 피로감이 결국 깨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아서 굉장히 강해서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불안감이 딱딱딱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되면 나중에 깨진다. 스포레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프레시 크래셔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요걸 좀 잠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만들었던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은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기대값이 올라가더라도 물론 주가가 너무 올라가더라도 앞서 전앵커랑 저랑 같이 말씀했던 그 주가가 올라도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자 뒤쪽 부분에 이 꼬리 부분이 상당히 두텁게 되는 거죠. 그만큼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꼬리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책을 세워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 자 테슬라 같은 ETF 상품이라든가 것도 가능성이 높은 쪽에 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ETF를 만들어야지 그게 사실상 그 수익이 나는 거지. 어쩌다 발생하는 테일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비용 편익 비상성 보면 금융상품의 수익이 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냐 뒤쪽 꼬리 부분도 두텁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대값이 올라가더라도 스트레스가 증대하고 네. 그다음에 많이 노출은 상태에서 테일 리스크 부분이 패 테일 리스크 되니까 여기도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맨 처음에는 망치 두들기면 깨질 거 아닐 것 같지만 점점 누적되니까 뭐냐 나중에는 툭 치들어 깨진다. 네. 툭 치들어 깨진다. 프레시 크래시 이렇게 된 현상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난 9월 달에도 나스닥 지수가 12,000선을 돌파하니까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각되는 상태에서 자 특정 계기죠. 자 특정 계기 테슬라가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애플도 크기 자사주 매각 이런 조치가 딱 나오면 기술들이 폭락한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기대감이 올라오나 아니면 테일리스크 분에 이렇게 보니 팻 테일에서 그게 살찌면 나중분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면 고무풍선에서 붐앤드버스의 고무풍선이 왕창 부풀어 있으니까 그때는 칼끝으로만 툭 치면 망치로 툭 치들어 깨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있어서 유상증자라든가 기업이 분할한다든가 오늘 것처럼 S&P에 편입이 돼서 자 뉴스에 사서 그게 뭐죠? 소문에 사서 뉴스가 되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런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S&P 지수가 편입돼서 그렇게 기대하던 편입돼 됐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온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서로 엇갈리게 되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테슬라 도대체 언제 떨어지냐, 언제 팔아야 하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 분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피로감도 느끼고 불안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계속해서 네.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차익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현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테슬라 주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해 드렸습니다는 테슬라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애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선 오늘도 이제 방송 전에 서 작가랑 같이 얘기할 때 네. 숭배표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애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 자체가 숭배 자체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책임의식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쏠림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한번 테슬라의 순매수 규모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좀 제쳐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에서 10월 달에 테슬라에 비해서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달러 정도 매수하다가 12월 달에는 이달 들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8억 이게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 지금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연구소의 통계에서 보면 지금까지 77억 달러 굉장히 많죠. 네. 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2에서 5위,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2에서 5위 우리가 소위 미국의 국내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상해분이 더 그것보다 합친 것보다 더 그래요. 이게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대한 애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에서 5위의 보유금보다 상회할 정도로 테슬라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숭배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보유분이 1.3%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하다. 그래서 순위별로 쭉 이렇게 1위는 당연히 테슬라의 머스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순서를 이렇게 됐더니 이게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요. 9위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대단하죠. 엄청난 주주네요. 그죠? 엄청난 주주죠. 이게 한국의 지금의 이렇게 서학개미, 상학개미, 소위 동학개미들 중에서 미국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을 한다 하는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의 실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가 금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증권거래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스텝이라든가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개인 투자가다. 동학개미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동학개미 힘이 이 정도로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세졌는데 제도적인 측면이나 인식적인 측면에서 이걸 미국의 주식하면 국부 출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힘이 커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학개미들 사이에도 지금 자, 지금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시작됐던 게 아마 다이하드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하드 이렇게 해서 테슬라 숭배론 관련해서 요게 이렇게 다이하드라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의 슈플레어와 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숭배하는 이런 구조에서 다이하드 간에 이게 아. 결투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테슬라의 숭배론 다이하드론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한다. 이거는 슈퍼사이클 진입과 관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진입한다. 자, 앞으로 전기차, 중계 니오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의 고평가, 전통적으로 PR 같은 고평가 여부 없이 계속해서 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의 현상은 슈퍼 스파이크다. 단기 오른다. 그런 측면에서 종착지는 자, 수플레와 마찬가지로 푹 꺼진다. 식으면 푹 꺼진다. 프레시 크러시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렇게 테슬라의 보유지분을 많지만 S&P 500 지수를 편입을 계기로 해서 사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양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양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 보유 비중이 9위에 달하는 서학 개미들,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항상 논란이 될 땐 기본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돈이 많을 때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시카고 학부의 익스펙텐시 시어리 같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올해도 코로나 직후에 많은 금융사 CEO들이 한국 주식 안 갈 것이다 이런 쪽에 얘기를 많았었죠. 일부 그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식이라든가 경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후 이후에도 3월 위기설,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최근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는 한때는 코스피 지수에서 1000m로 떠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거는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안 좋아지죠. 근데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사실상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투자는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치가 대비해서 실적치 확인되는 게 높으면 실적치가 아주 예상치가 나쁘더라도 실적치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earning surprise, earning shock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테슬라가 계속해서 예상치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예상치가 낮으면 예상 펄을 보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느냐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되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는 테슬라가 지난 3월의 테슬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의 테슬라는 예상치는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치가 조금 이렇게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S장 커브에서 10의 법칙에서 굉장히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인식 정도가 사실 유아기를 지나서 성장기에서 성숙기는 아직 도달되지 않습니다는 기대치가 좀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상치도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근데 그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S&P 편입 이후에 그만큼 S&P 편입이라는 건 뭐냐? 대표지수에 편입되는 건 노출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S&P 지수에 편입되면 그만큼 미국의 SE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감독이 그만큼 심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S&P 지수는 그만큼 지수에 편입하면 책임론도 있는 거거든요. 책임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주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를 해설하는 신문사 논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보다도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항상 올라갈 때는 좋지만 올라갈 때는 지금 상황에서 노출이 많은 상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앞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기저효과에 따라서 이제 상승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S&P 편입에 대해서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떠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은 그대로 앉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의 노출 부분을 완전히 돼서 상승 기대감과 하락에 따라서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개별 종목보다 금융사라든가 전문적 기관이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해서 수수료를 먹는 이런 쪽의 상품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테마형 ETF 이런 게 앞으로서는 그런 쪽을 좀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BBIG ETF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좋은 것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서로가 엇갈리거든요. 네. 주가가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 개별 종목인데, 근데 그걸 금융상품으로 엎어버리고 대표 지수를 이렇게 종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K자 구조가 맞춰서 수익이 이렇게 나는 구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앞날에서 높으냐 나쁘냐 관계없이 높을 때 더 올라가면 기저가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통적인 ESR 리스크 부분이 있다 보면 이거 대비를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사실 그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테마형 테슬라 ETF 같은 또 테슬라의 편입이 많이 높은 이런 쪽에 전기차 관련된 ETF 상품들 네.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 테슬라 오늘 공식적으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670%나 급등을 했고 오늘 편입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는 6.5% 급락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학개미들은 이 테슬라 투자에 관해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